야,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여지는 무거운 주제네요. 네, 여러분, 저 어제 머리 잘랐어요. 괜찮나요? 베트남에서 머리 처음 자른 건데.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Xin chào các bạn, tên mình là Trọng Phiêu, mình là con trai Hàn Quốc. Mình đang ở Trung Đại học xã Huế và Nông Văn. 자,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여지는 무거운 주제네요. 사실 저는 이런 주제를 이미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벌써 5년이나 생활을 한 난 형님이랑 같이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살면 안 좋은 점 5가지에 대한 주제를 다뤘었죠. 그 영상에서 댓글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오갔고, 또 제가 그 과정에서 한 생각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 곧 한국에서 유학을 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도 미리 해주고 싶은 조언을 담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있어요. 이건 사실 정확하게 레이시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식습관이나 예절, 사람을 대하는 방법 등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비슷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레이시즘보다는 소득 차이에 따른 편견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 번은 한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돌아다니면 결혼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참 제가 듣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미안할 지경이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닌데. 솔직하게 그런 편견이 없지는 않아요.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유학을 온 것도 아니고 여행을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전혀 못하고 나이는 많아요. 그러면 직업도 없이 한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면 아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 물가 높은 나라인 한국에서 생활할 이유가 없는데 여행도 아니고 직업도 없고 유학도 아니라면 왜 왔지? 결혼하러 왔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년에 이미 3만 불을 돌파했고, 이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번다는 걸 의미하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지속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남편 혼자서 일을 하더라도 결혼한 아내의 집에 50만 원 정도 한 달에 보내주는 건 진짜 사실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사실 누군가한테 결혼하러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진짜 무례한 일이죠.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하러 여기에 왔냐?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냐? 결혼의 목적이 돈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 진짜 무례한 질문입니다. 또 듣는 입장에서도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그런 편견이 실제로 있다라고 말을 하는 제 마음이 진짜 무겁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있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유학 중이거나 정당하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진짜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무시해도 됩니다. 진짜 깨끗하게 무시하세요.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사례예요.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마음 아파요. 왜냐면 저랑 이제 친한 친구가 겪은 일이기 때문인데, 이건 한국 유학 중인 제 친구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제 친구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캐리어, 그 여행용 큰 가방인 캐리어를 사용할 일이 있어서 기숙사 밖으로 그 캐리어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경비원이 딱 보고 급하게 뛰어와서 딱 붙잡고 너 지금 어디 가냐? 도망가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표현은 그렇게 경비원이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지금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가방 속을 한번 보자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질문과 행동의 의도는 명백하죠. 이 학생이 불법 체류를 위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절차였을 거예요. 이것도 참, 저는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친구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 학생의 지금 친구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갔죠. 사실 그 경비분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실제로 한국에서 불법 체류 비율은 유학생의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학교는 또 본인의 학교에서 불법 체류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이제 거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죠. 방금 있었던 두 가지 사례는 결국 그 나라 간의 그 소득 격차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돈을 원한다라는 편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있어요, 사실. 또 한 가지는 시간 약속에 대한 개념이에요. 베트남 사람과 약속을 잡으려면 정말 여러 번 다시 알려줘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친구들과 놀러 가던 업무 약속을 하던 간에 조금 늦으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은 한국인들은 그런 모임에 절대 안 늦냐? 한 명도 안 늦어?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니에요. 한국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들은 모임을 만들면 꼭 누군가 한 명은 15분씩 늦는다 라고 해서 한국인 스스로 비꼬면서 약속 좀 잘 지키자, 뭐 이런 의미로 만든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언제나 일반화는 나쁜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한국인들이 베트남인에게 가진 편견입니다. 반대로 베트남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베트남인이 가진 편견도 있고요. 또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가진 편견도 있어요. 진짜 재미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아마 다음에 제가 베트남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느낀 거니까 그런 한국인이 갖는 편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구독을 누르고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세요. 네, 끝으로 사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아마 극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서로의 경험과 생각이 굉장히 다르니까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다 차치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곧다면, 내가 바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땀배 깍반, 헷값라이 안녕.